공간도형 봅시다.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양은 좀 많은데 증명이나 기본 개념들이 좀 있고, 계산은 난이도가 좀 극명하게 나뉘죠. 어려운 건 많이 어렵고 쉬운 건 좀 쉽고, 그래도 식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공부하기는 좀 편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죠. 공간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성질, 증명 없이 참으로 인정한다. 다음 말은 맞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한 개이다. 한 직선이 있지 않은, 그래서 공간에 세 점이 있다. 그러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한 개만 있다라는 거. 왠지 당연한 것 같죠. 그 다음에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평면 위에 놓인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공유한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래서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갑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아마 나올 정도는 아니겠죠. 그냥 기본적인 개념인데, 공간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방금 한 평면을 만든다라고 봤죠. 그래서 그림 1번처럼 이런 상황일 때는 평면을 결정을 합니다. 하나의 평면이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한 직선이랑 떨어져 있는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얘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평면 또한 한 개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다면 그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또한 한 개가 되고, 평행한 두 직선 또한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외된 게 뭐가 있을까? 한 개밖에 없죠. 뭐가 있을까? 평면을 만들어내지 않는 형태. 일반적으로 고인 위치. 고인 위치 같은 경우에는 한 평면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평면이 하나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공간에 일직선이 있지 않은, 뭐 이 그림으로 보면 평면이 있어 보이지만 다 제각각이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5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이 몇 가지가 있을까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게 되면 평면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직류면체에서 8개 꼭지점, 12개 모서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개의 꼭지점과 12개의 모서리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뭐 이런 거 갖고도 만들 수 있겠죠. 평면을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평면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이런 문제는 그 표면 위에 있는 것들이랑 뚫고 지나가는 것들이랑 뭐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테고, 봅시다. 스무 개를 어떻게 좀 정리하면 이쁘게 정리가 될까? 표면이랑 뚫고 지나가는, 또는 책에서처럼 분리를 한번 해봅시다. 두 점도 한 모서리 위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두 점을 골라버리면 다른 거를 골랐을 때 이 모서리를 공유하게 될 것 같은데, 모서리를 공유하는 경우와 모서리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뭐가 가장 덜 헷갈릴까? 표면 뚫고 지나가는 경우, 표면이랑 모서리를 공유하는 뚫고 지나가는 경우. 세분화 시켜봅시다. 연습이니까. 이 파란색의 모서리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두 개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평면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평면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평면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기는 평면 또는 이렇게 생기는 평면, 그 다음에 얘랑 연결해서 이렇게 생기는 평면 등등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쪽에 대해서 평행하게 생긴 이쪽의 평면이 몇 개가 존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나누어서 해봅시다.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또는 이 파란색 부분만 치자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게 되면 평면이 결정이 될 수 있겠죠. 여기 벌써 눈 감고 기도하고 있네.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쪽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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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서리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서 선택된 부분이랑 봅시다. 중복이 생기겠네요. 모서리. 이렇게 해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표면 위에 있는 거, 직육면체에서 표면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육면체니까 당연히 6개 존재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서리랑 평행하면서 표면에 있지 않고 내부로 뚫고 지나가는 경우, 얘는 몇 개가 있을까?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이쪽으로 잘리는 면이라든가, 아니면 요렇게 잘리는 면으로 하든가,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잘라서 생기는 내부로 뚫고 지나간 이런 면이 여기에서 두 개가 생길 테고, 여기에도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에도 이렇게 자를 때 면이 두 종류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도 이렇게 자를 때 생기는 면, 저 뒤쪽에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요쪽 면 중에서 평행한 요 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가지, 앞뒤로 이렇게 두 가지 하게 되면 모서리랑 평행하면서 내부를 뚫고 지나가는 경우는 봅시다. 6개 맞나요? 그 다음에 표면 6개, 모서리랑 평행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게 6개. 그 다음에는 모서리랑 평행하지 않고 내부로 가야지만 이제 뭐 표현이 되겠죠. 점을 이용해서 하나, 둘. 자, 이쪽 면에서 AC를 만약에 포함하는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모서리랑 평행하지 않다 그러면 몇 개가 존재할까? 이 1, 2를 포함, 1, 2의 외의 경우에는 뭐가 가능할까? F랑 H랑 이런 형태로 두 개가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AC에서도 얘랑 얘 두 개가 가능하고, BD 같은 경우에서도 얘랑 두 개가 가능하겠네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땅 윗면에서 윗면 할까요? AC에서 두 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BD에서 두 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랑 바닥면에서 EG에서부터 B랑 D랑 가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평면이 되겠죠. 그러면 바닥에서 생각을 해보면 EG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두 개, 그 다음에 FH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두 개. 그러면 이것만 하면 다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B로 이렇게 자르는 경우와 EG에서 D를 자르는 이 경우가 위에서는 안 그리고 그냥 밑에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옆에서 자르는 경우는 어떨까? 옆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E를 가는 경우랑 옆에서 잘라서 D를 가는 경우랑 같이 중복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위에서만 대각선이랑 아래 부분 대각선에서만 꼭지점을 해보면 나머지 면에서 대각선에서 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자. 책에서 분류가 조금 나열지기고 안 와닿는다면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 공간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공간에서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꼬인이 위치해 있거나 세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점에서 만난 L이 위로 붕 떠버리면 꼬인 위치가 되는 거고, 평행한 거는 멀리 가도 평행인데요, 얘가 한 평면 내에서 방향을 틀어버리면 한 점에서 만날 테고, 평행은 도망가도 위로 올라가도 평행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가 위로 올라가고 여기가 위로 올라가면 한 평면상에 요 평면하고는 다르지만 또 새로운 평면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두 직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는 세 가지가 된다. 이것도 따로 크게 복잡한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는 한 평면이 있지 않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평면을 뭐 바닥이다 생각을 해보면 포함이 돼서 이 평면 속에 쏙 들어가는 형태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위에서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평행하다, 그냥 안 만나는 형태죠. 계속 가도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 이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딴 것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두 평면의 위치 관계. 평면은 생각해보면 다른 그림이 존재할 수가 없죠. 두 평면이 평행하거나 경사가 져버리면 교선에서 만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평면 두 개가 뭐 점에서 만날 일은 없는 거고, 그래서 두 평면은 만나거나 교선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안 만나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 직육면체 8개 꼭지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과 평면 중 AB가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를 A다 라고 합니다. AB를 강조해서 그려보면 AB를 여기 주황색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얘와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을 골라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선 몇 개 있을까? 꼬인 위치에 있으려 그러면 얘는 평행, 평행, 평행. 여기는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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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다.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는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려보면. 그래서 8개 꼭지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과 평면 중, 그 다음에 표면을 따라가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8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추가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이 주황색하고는 꼬인 위치에 있을 테고,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그 다음에 저 뒷부분에서도 얘랑 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경우나 여기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가능하겠죠. 또 뭐가 가능할까? C랑 E랑 여기서 요렇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 또는 D에서부터 F까지 요렇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 이런 부분들도 얘랑은 분명 고인 위치에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 있나요? CF나 이런 경우들 해서 노란색 4개, 몇 개인가요? 노란색 그린 게 4개가 있고
파란색 그린 게 4개가 있고 녹색으로 그은 게 4개가 있네요. 그래서 꼬인 거 한번 다 그려봤더니 12개가 되더라. 그래서 A는 12가 되고, 이번에는 직선 AB와 평행한 평면, 평행하니까 포함해버리면 안 되겠죠. AB랑 평행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기 뒷부분에 이쪽 부분에서 보이는 이 뒷면이 평행해 보입니다. 만나지는 않고 떨어져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바닥에 있는 이 면도 AB와 평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대각선으로 만들어지는 이 평면도 AB랑은 안 만나고, 그러니까 평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는 여기 흰색 면 2개랑 대각선 잘랐을 때 파란색 3개, 이런 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면 ABCD와 평행하다, ABCD 윗면 이야기네요. 자, 윗면을 그려놓고 얘랑 평행하다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안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려 그러면 한 개, 이거 안 만나겠죠. 2개, 3개, 4개. 이 면에 있는 것들은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 대각선도 안 만나겠죠.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주황색이랑 평행한 직선 고르세요 그러면 얘는 6개가 되겠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개념 70.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평행에 대해서는 다음 정리가 성립한다.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두 직선 LM이 평행합니다. 평행할 때 직선 L을 포함하고, L은 포함을 했고요. 직선 M은 포함하지 않는다면 얘랑 평행해서 안 만나는데, 얘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인데 얘랑 안 만난다 했죠. 그러면 M이랑 알파랑 안 만나는 거죠. 얘들 둘이 안 만날 겁니다. 그렇다면 직선이랑 평면이랑 서로 안 만난다고? 그게 바로 평행이잖아. 그래서 M이랑 알파랑도 평행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L이랑 알파가 평행합니다. L이 붕 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평면 알파랑 만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선이 생길 텐데, L은 알파랑 원래 안 만나요. 알파 내에 어떤 성분하고도 안 만납니다. 그런데 이 교선 M하고도 안 만나겠죠. 여기랑 여기는 서로 안 만납니다. 안 만나는데 문제는 이 둘은 베타 한 평면 내에 있다라는 거죠. 그냥 안 만나면 꼬인 위치도 안 만날 수 있죠. 이 알파 내에 비스듬한 직선 그으면 이 직선이랑 얘는 평행해서 꼬인 위치라서 안 만나는데, 이거 말고 교선은 한 평면 내에 있으면서 안 만나기 때문에 이 둘은 평행하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위에 있지 않은 P를 지나고 평행한 두 직선을 껐을 때 만나는 두 직선이 있다면 결정되는 평면은 한 개밖에 없어요 라고 아까 평면 결정 조건에서 보았는데, 이 부분은 베타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점이랑 만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뒷부분 가면 조금 이 부분을 이용을 하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이제부터는 용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랑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볼 텐데,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직선이랑 평면이 이루는 각, 줄여서 직평각, 뭐 문제 풀다 보면 직평각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직평각은 어느 상황에서 각을 결정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아직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선하고 직선은 와닿죠. 아무리 공간이지만 둘 각도를 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직선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LM에 대해서 L이랑 M은 안 만납니다.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LM에 대해서 각도를 재고 싶어. 둘이 무슨 얼마나 각도가 틀어져 있는지.
각도를 재고 싶다 그러면 L을 또는 둘 중에 하나를 만나도록 당겨옵니다. 당겨오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평면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평면처럼 생각을 하면 두 직선이 만나는 각을 이렇게 한 평면 내에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벡터랑 같아요.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을 옮겨도 각이라는 공간상에서의 각이라는 개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편하게 만나도록 당겨서 각을 측정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바닥면이 있는데요. 땅바닥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기울여 놨어. 그러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죠. 막대기랑 땅바닥이랑 각도는 얼마나 될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짝대기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땅바닥까지의 각도를 재서 얘가 얼마요? 라고 말하는 게 왠지 좀 맞아 보이지 않나? 얘가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 직평각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땅바닥에다가 수선을 내려요. 수선을 쭉 내리면 땅바닥에 도착을 하겠죠. 네. 그럼 여기 수선 내렸으니까 얘는 90도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각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줄여서 직평각이다 라고 부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재지 않고요, 좀 옆으로 이렇게 보조선을 꺼서 생각을 해볼까? 내 딴에는 수선 내려간다고 냈는데 실제로는 수선이 안 되고 옆으로 삑살이 나서 꽤 멀리 갔어. 자, 생각해 볼까요? 이 각은 여기서부터 이 각은 직평각은 아니잖아. 맞나요? 그럼 이 각은 노란색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뭐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어떻게 그려야지 이해가 될까? 여기가 바닥이랑 수직이 되는, 이쪽으로도 수직이 되는 이런 부분에 도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죠? 내가 방금 한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 직선이랑 이 삼각형을 바닥으로 볼 때 직평각은 뭐냐 그러면 얘를 직평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이 각이랑 그 다음에 수선 안 내리고 저 멀리 있는 거랑 얘랑 각을 측정하면 뭐가 더 클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가 클까? 두 번째 파란색 크겠죠? 이해됩니까? 뭐 그림을 그릴까? 수선? 뭐라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냥 크지 않나? 그냥 크겠죠. 그렇다면 직평각이 직선이 평면이랑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선을 내렸을 때. 그래서 직선이 평면이랑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각이 직평각이 되고, 어떻게 찾는다? 수선 내려서 수선의 발이랑 이 각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G가 있어요. AG랑 바닥면이랑 몇 도인지 궁금해요 하면 어떻게 찾겠다? AG에서 수선을 내리게 되니까 E에 떨어져서 이런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뭐가 되느냐면 AG랑 바닥면이랑 이루는 직평각의 크기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직선 이루는 각 보겠습니다. 두 직선 AC, DF 이루는 각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AC랑 DF 저 뒤쪽이죠.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나요? 밑에 요 답 살짝 보이죠?
한 점이라도 만나야지 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해? 직선 두 개인데 꼬인 위치에 있어. 둘은 안 만나. 만나도록 당기자. 이 해설처럼 당겨도 상관없고요. 뭐 옆으로 다르게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래 있던 원래 있던 D는 내비두고요. 얘를 옆으로 도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도형이 지금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그 다음에 DF는 원래 있던 겁니다. 자, 녹색이랑 노란색 강누로 봤는데 얘를 여기로 당기니까 한 점에서 만났어. 그럼 왠지 여기에 대한 대각선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의 길이 각 모서리가 1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는 루트 5가 될 테고 여기서 5까지는 루트 2가 되고 녹색 부분은 입체 대각선이니까 루트 3이 되어서 피타가 성립하죠. 그래서 노랑이랑 녹색은 뭐가 되겠다? 90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직선하고 직선은 어떻게 하여라? 만나도록 좀 이동을 시켜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선 DF랑 면이랑 이루는 DF 어디 있나요? DF 여기 있나요? DF랑 EFGH 바닥이죠. 그럼 바닥이면 이렇게 내려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직편각이 뭐가 되겠다? 얘에서 수선을 내린 바닥이랑 만들어지는 직선에 의한 이 각이죠. 그럼 사인은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루트 2고 대각선은 루트 3이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은 루트 3분의 1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루트 3분의 1.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입니다. 혹시나 이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 증명이 여러분들 학교 지필고사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오늘 여러분들 시험지 보니까 증명 좋아하는 셈인 것 같은데 지금 남아있는 뒷부분 증명 중에서 제일 재밌는 제일 중요한 삼수선 정리로 가는 중간 과정이 이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 증명이 나름 중요하니까 지금 이야기해봐야 환자의 동태 10몇 점짜리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험 다가올 때 아니면 진도 한번 끝나고 나서 꼭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일단 결론에 대해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직선이랑 평면에 대한 수직의 이야기인데 직선이 평면 알파와 O에서 만나고 O를 지나는 평면 알파의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그러니까 평면이 있고요. 이 L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뚫고 지나갑니다. 직선 L과 평면 알파는 서로 수직이라 하면 어떨 때? 얘가 뭐랑 수직이다? 평면 알파에 있는 모든 직선이랑 수직이래요. 근데 우리 방금 앞에서 뭘 봤나요? 직선이 안 만나면 어떡하지? 땡겨오라 했지. 그러면 저기 멀리 도망가 있는 이런 직선이 있었다 치자. 자, 노랑이랑 얘랑 직선임을 수직임을 보여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노랑을 땡겨오면 되죠. 그래서 저기 멀리 도망가 있는 놈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도망가 있어. 그럼 얘를 땡겨서 이렇게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선이랑 수직일 때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그 직선이랑 평면이랑 서로 수직이다 라고 부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선이랑 평면이 수직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직선이랑 평면 내에 모든 직선이 수직이면 우리는 그 서로 직선과 평면은 서로 수직이다 라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O에서 만나고 서로 두 엘렘에 대해서 수직이면 수직이다. 무슨 소린가? 방금 위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모든 직선이라고 했죠. 모든 직선하고 수직임을 어떻게 보여주지? 좀 애매하죠? 직선이 한두 개인가? 500만 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좀 줄이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증명하겠다가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랑 너무 많은 거 다 필요 없어. 딱 두 개만.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두 직선이랑 아무거나 골라가지고요. 이 두 부분이랑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 되면 이 둘을 포함하는 알파랑 직선이랑 어떻게 되겠다? 수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의의 아무거나 두 직선, 두 개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L이 M이랑 L이 N이랑 수직이면 M과 N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 알파와도 뭐가 되겠다? 수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만 고르면 돼요. 이 부분입니다. 증명으로 보여주겠다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세요 하면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적어도 이 단원 이상은 나가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증명이랑 아니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왜 이렇게 되는가에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게 삼수선 정리입니다.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름 보니까 대충 감이 옵니다. 3, 3개 수선 수선이 3개 있다. 삼수선이죠. 삼수 남의 일이 아니죠. 이름을 아니라 생각하겠지. 정우 재수한답니다. 집에서 시켜준대. 미적 10몇 점 받고 시켜준대. 10몇 점을 저거 사준다. 자, 삼수선 수선 3개 있어요. 수선 3개 있어요. 수선 3개 있습니다. 3개 중에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 직선 N은 원래 존재하는 거야. 네. 자, 주황색은 원래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공중에 붕 떠 있어. 나무라고 할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 나무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올라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볼까요? P5랑 알파랑. 나무가 땅바닥이랑 수직이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규뚱한 나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고 다람쥐다. 나무를 타고 땅바닥에 내려왔다. 땅바닥에서 여기 주황색이 있는데 최단 거리로 달려간다. 그러면 요렇게 수직이 되겠죠. 나무 위에 있는 데서 나무 따라서 수직으로 내려오고요. 나무에서 여기 주황색으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두 가지가 성립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여기서부터 이거를 연결했을 때 얘도 뭐가 된다? 수직이다. 수선 3개 있죠. 노란색 2개가 수직이면 얘를 연결했을 때 파랑도 수직이다. 얘가 삼수선 정리입니다. 또 해볼까요? 원래 L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다시 다람쥐입니다. 다람쥐가 되었고요. P랑 알파 나무가 여기 수직으로 딱 서 있답니다. 그 다음에 PA랑 여기서부터 공중으로 붕붕붕붕 날아가지고 노란 데까지 수직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 얘가 노란색 2개가 알려졌어요. 여기서 수선 내렸고요. 바닥에다가 수선 내렸습니다. 그러면 뭐를 알게 되느냐면 OA도 여기 끝이랑 여기 끝을 연결하게 되는 OA도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수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노란색 2개가 수직이니까 파랑이 수직이고요. 노랑 2개 수직이면 파랑이 수직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여기 주황색 원래 선이 있고요. 공중에 붕 떠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선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수선을 내리고요. PA랑 L이랑 수직이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수선의 발에서 L에다가 수직선을 쭉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를 알게 되느냐면 P에서 알파에다가 수선을 발을 내리게 되면 어디? OA 위에 딱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수선 3개 있습니다. 2개가 성립하면 나머지도 수직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삼수선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라서 한 개만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왜 수직일까? 파랑? 노랑 2개 알려졌는데 왜 수직일까?
1번 볼게요. 1번이랑 2번 직선을 유심히 봅시다. 여기는 L이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 앞 페이지에서 앞 페이지에서 한 거를 요약 정리해 보면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알파를 뚫고 지나가고 있는데 얘 L이랑 알파랑 수직임을 보여주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두 개만 있으면 된다.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면 얘랑 전부 다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올라 한번 가봅시다. L은요 노란색이랑 노란색인데 1번은 여기서부터 수직이니까 1번은 알파랑 수직이죠. 맞나요? 1번이랑 알파랑 수직이잖아. 그런데 L은 알파 위에 있죠. 1번하고 L은 수직이지.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1번이랑 L은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 수직 표시 있죠. 2번하고 L은 뭐가 되겠다? 수직이죠. 그러면 직선이고 여기에 직선이 있으니까 L은 뭐랑 수직일까? L은 1, 2를 포함하는 평면이랑 수직이겠죠. L이 1번 직선이랑 L이 얘랑 수직이고 L이 얘랑 수직이니까 L은 1, 2를 포함하는 평면이랑 수직이다. 방금 했잖아. 1, 2를 포함하는 평면이랑 수직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1, 2를 포함하는 평면이 뭘까요?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만 되는 건 아니라 삼각형을 확장을 해서 나오는 모든 평면이랑 L이랑 뭐가 되겠다? 수직이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3번은 어디 있나요? L은 삼각형인데요. 삼각형 속에 뭐가 들어있나? 3번이 들어있죠. 아, 그렇다면 L은 3이랑 수직이겠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수선 정리는 다 증명을 합니다. L이랑 얘랑 수직이에요. L이랑 얘랑 수직이에요. 이 형태를 대부분 가져와서 증명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앞 페이지에서 이 부분 내용이 필요하죠. 두 개만 땡겨자. 두 개랑 수직임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이것이 삼수선 정리다. 그래서 삼수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공중에 P가 붕 떠 있는데요. 수선을 내려서 높이가 4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수선에 발해서 직선 L에다가 또 수선을 내렸대요. 그럼 우리는 삼수선 정리해서 뭘 알게 되었냐면 여기도 뭐가 되겠다? L이랑 수직이 된다라고 방금 배웠죠. 3, 4니까 여기서 5까지 수직의 길이는 5가 되겠네. 여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11이라고 또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럼 피타 써보면 25랑 11, 36이니까 루트 16이 되면 AP는 6이 되겠다. 이게 삼수선 정리 가장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어렵진 않죠. 계산 말고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만 해보면 D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D에서 H로 내리는 거는 바닥에다가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을 내렸습니다. 노란색 두 개가 수직임을 알게 되었다면 뭐도 수직이겠다? HI를 연결했을 때 이 직선도 어디랑? 여기랑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돌려서 생각하면 얘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바닥에 HI를. 그래서 우선 HI를 구해서 얼마다 라고 구한 다음에 얘를 알고 있죠. 여기는 2라고 DH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피타를 써서 DI를 구해보면 되겠죠.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런가가 삼수선 정리 때문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중학생한테 문제 풀어보면 중학생도 오늘 피타를 배운 상황에서라 그러면 수선 내려서 생각을 하겠죠. 그 친구들은 고민을 별로 안 하지. 뭐 직각삼각인 것 같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왜 여기가 수직이 되어서 수선이 되어서 얘를 해서 구하면 되는가에 대한 그런 베이스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